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직접 돌릴 수 있는 AI 모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올라마의 제마 같은 걸 사용해서요. 뉴스 기사 같은 텍스트 정보를요. PC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 자료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있고 또 간단한 메모 그리고 이 PC본 다이어그램 자체를 설명하는 위키백과나 블로그 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AI가 정보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죠. 이 PC본 기법이 문제 원인을 밝히는데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좀 깊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정리라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새로운 지식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협업하는 방식에도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핵심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냐면 개인 컴퓨터에다가요. 올라마나 구글 제마 같은 AI 모델을 설치해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넣으면 AI가 이걸 분석해서 그 PC본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냥 툭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생성된 다이어그램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는 식으로 편집도 된다고 하니까 꽤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게 흥미로운 점이 복잡한 텍스트 정보를 딱 봤을 때 알기 쉬운 그런 시각적인 구조로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영상에서는 가끔 우리가 아는 가로 형태 말고 머리가 위로 가는 세로 형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세로 형태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작업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PC 환경, 그러니까 로컬 AI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여기서 LLM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말로 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로컬에서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SVG 파일, 이게 웹표 중 벡터 그래픽 형식이거든요. 아니면 제이슨, 이건 데이터 교환 형식이고요. 이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걸 또 캔바나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다른 디자인 툴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클로드나 오픈 AI 같은 다른 상용 AI 모델을 보내서 추가 작업도 할 수 있고요. 메모를 보니까 최종 목표는 인디자인 같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쓸 레이아웃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아, 저도 사실 회의록 같은 거 정리할 때 이런 시각화 도구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영상에서도 그 올라마 같은 로컬 LLM을 쓰는 이유로 비교적 작은 모델은 개인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 특히 한눈에 보기 좋은 시각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응용이나 접목을 좀 쉽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도구인 PC본 다이어그램, 요거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고 일본의 품질 관리 전문가 그 카오루 이시카와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모양이 생선뼈처럼 생겨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군요. 딱 놓고요. 아, 그 원인이 되는 주요 요인들을 큰 가지, 뼈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원인들을 더 작은 잔가지, 가시처럼 계속 붙여나가는 방식이죠. 가지치기처럼요? 네. 그래서 위키백과나 블로그 자료 모두에서 이렇게 원인 결과 분석할 때 아니면 프로세스 초기의 문제점을 찾을 때 또 예상했던 거랑 실제 결과 비교할 때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와닿는데요. 그 블로그 자료에서는 비효율적인 회의에 원인을 뭐 시간 관리 문제냐, 참석자 문제냐, 진행 방식 문제냐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걸 보여주고요. 네네. 또 다른 예로는 우수 사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이 왜 어렵냐 이걸 놓고 사람 문제, 컨텐츠 문제, 아니면 뭐 조직 문화 문제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서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오, 흥미롭네요. 위키백과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성이나 수익성 분석할 때 쓰기도 한다고 하고요. 와, 진짜 복잡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정말 좋아 보이네요. 바로 그 점이 강점입니다. 시각화, 이걸 통해 복잡한 사안의 전체 그림을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요인별로 구조화해서 분석하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블로그에서도 강조하듯이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고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겁니다.
와, 그럼 다시 AI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유튜브 영상 만드신 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다이어그램 하나 만드는 걸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책 한 권 분량의 엄청난 정보까지도 PC본이나 뭐 만다라트, 4분면 분석 같은 다양한 시각적인 틀로 변환하고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니 와, 정말 야심찬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 위키 아시죠? 여러 사람이 같이 지식을 쌓아가는 모델인데 이걸 시각 컨텐츠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 시각적인 위키요? 그렇죠. 텍스트 중심의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인포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걸 수정하고 내용을 덧붙이면서 집단적으로 시각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다고 봐요. 선형적인 텍스트 이해에서 좀 벗어나서 시스템적인 사고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올라마나 제마 같은 로컬 AI로 활용해서 텍스트 정보를 PC본 다이어그램이라는 유용한 시각적 형태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그 배경 아이디어까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접근법은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빨리 건져 올리고 또 PC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검증된 도구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지식 활용의 지평 자체를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각화 도구가 여러분의 학습이나 정보 처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